한번 써봅시다. 여러분은 쓰신 거 보니까 1번부터 20번까지는 어느 정도는 다 맞춰서 외우신 것 같고요. 물론 금속 원소도 외우셔야죠. 혹시 모르니까 금속 원소도 잠깐 봐볼까요? 자, 불러드릴게요. 나 많이 나오는 것들 쿠리, 납 기억하면 한글 넣어서 팔라듐. 네, 자 카드뮴, 주석, 아연, 네, 그 다음에 은, 항상 금, 은하고 금, 오니 나이스. 은금 순. 은가 은금 헷갈 바뀌었나? 맞네. 그다음 순. 그다음 철. 네. 자, 이온식 한번 갈게요. 다원자 이온 이온식. 이게 외워져야 그지? 이온 결합 화합물들을 식을 완성할 때 뭐 황산 칼륨이나 그지? 뭐 질산 나트륨이나 그지? 황산 납이나 이렇게 한글로 써져 있는 것들을 연상해서 쓸 수 있겠잖아. 그래서 몇 가지 다원자 이온은 반드시 외우셔야 된다라고 했었어. 그래서 다원자 이온들 내가 이온식을 이걸 쓰면 여러분 옆에다가 쓰셔야 돼. 산산 이온의 이온식 쓰시고요. 황산 이온의 이온식, 질산 이온의 이온식, 산산이온, 황산이온, 질산이온, 그 다음에 암모늄이온, 산산이온, 황산이온, 질산이온, 암모늄이온, 수산화이온. 순수 기억이야. 과망가니즈 산이온. 이거 중2 때 했었기 때문에 나왔을 거야. 이온식들. 아 뭐였지? 이거 안 되면 이온식들 완성이 어렵습니다. 아이, 암모늄이온 양이온인데. 아 양이온이요? 양이온인데. 암모늄 양이온. 그럼 이거밖에 없네. 에이. 자, 볼게요. 자, 탄산이온 어떻게 쓴다고? CO3 그치? 이 O 원자 3개가 최대한 붙어서 전체가 2-의 정지도성을 띈다. 황산이온 뭐야? SO4끼리 붙어서 2- 성이야. 탄산도 황산도 다 전체적인 2가의 마이너스야. 오케이? 그런데 질산은 1가의 마이너스. NO3인데 1-. 1가의 마이너스 기억하십시다. 자, 다음 암모늄은 암모늄 건너뛰고 먼저 수산화부터. 수산화인데 이 순서가 바뀌어서 OH 1-. 그 다음에 과망가에서는 MnO4 네, 1-. 1-구나. 2-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나머지는 다 음이온들이에요. 여러 원자들이 결합한 음이온들. 근데 누구만, 암모늄만 뭐에서부터 유추하면 돼? 암모니아에서부터 유추하면 돼. 암모니아. 화학식이 뭐였어? 암모니아. 화학식. NH3요. NH3. NH3가 화학식이었어. NH3가. 얘가 화학식이었고, 얼른 들어와. 네. 자, 비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끼리 결합된 상태죠. 그럼 얘가 어떻게, 무슨 결합 화합물이야? 서정아, 비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니까 비금속 원소들끼리는 무슨 결합이야? 이온 결합이야? 공유 결합이야? 비금속 원소들끼리. 비비공유. 그죠? 비비공유. 그죠? 비비를 공유하자라고 해요, 그럼. 비비를 공유하자. 비금속 원소, 비금속. 야, 그럼 비금속 원소가 어디 있었는데? 비금속 원소들은 어디 있었는데? 여기 이 포지션에서 오른쪽, 여기. 그치? 여기. 너도 비금속이긴 한데 너는 너무 화학적으로 안정해서 다른 것과 화학 결합을 안 하잖아. 18쪽은. 비금속 원소이긴 하지만 기체 상태로 원자 하나가 아예 분자였던 아이. 얘가 디폴트, 얘네들처럼 되고 싶어 해.
그지? 그래서 너는 비활성 기체족이었었고, 그죠? 나머지는 비금속 원소, 너도 비금속 원소. 그러니까 비금속 원소들 나도 전자가 부족한데 니도 전자가 부족하니까 전자들끼리 서로 전자쌍을 공유해서 만들어졌었잖아. 그지? 그러면 암모니아가 어떻게 전자쌍을 공유했게? 라고 하는 걸 하려면 원자 번호가 큰 거를 위주로. 너가 7번이지? 그지? 그래서 안에 전자가 2개고 바깥쪽에 전자가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있어. 근데 얘네처럼 되고 싶을 때 주변에 만약 금속 원자가 있었다면 막 금속 원소들이 막 전자를 막 줄 거라고 나다다다다. 그지? 근데 전자를 줄 건데 전자를 줄 수 있는 금속 원소들이 주변에 없고 다 비금속 원소들이 누구밖에 없었어? 수소들밖에 없었어. 수소들. 그지? 수소들밖에 없었어. 그럼 수소들끼리 전자쌍을 공유했겠지. 그지? 그래서 너도 오고 너도 와서 서로 전자쌍을 공유해가지고 이렇게 붙어 있었죠? 네. 네, 이게 지금 뭐야? 암모니아 기체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근데 이 암모니아 기체가 물에 섞였을 때, 물하고도 잘 섞이거든? 근데 물은 화학식이 뭐야? 물 H2O죠. 그럼 너도 BB 공유. 저 비금속도 비금속이니까 BB 공유. 그래서 원자번호 8번이고 안쪽에 2, 바깥쪽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5, 6개 있어. 네, 금속 없으니까 너 또한 수소랑 전자쌍을 서로 공유했다고 이렇게. 수소랑. 근데 물 분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물 분자가 엄청 수천여 개가 있겠잖아. 그지? 수천여 개가 여기가 있을 거고 이들끼리 막 왔다리 갔다리 인력을 가지고 막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을 때 저 암모니아 분자가 들어오게 되면 너가 지금 비공유 전자쌍이잖아. 그치? 공유가 안 돼 있지만 마이너스 전기도 성향을 띠고 있는 전자쌍이 있고 물이 있는 공간 안에, 그지? 너는 여기 안에 붙잡혀져 있긴 하지만 이 붙잡혀져 있는 힘이 천년만년 계속 가는 건 아니라고. 이 붙잡혀져 있는 힘이 천년만년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내 거를 공유해서 갖고 가는데 여기 비공유 전자쌍 갖고 있는 얘가 있네? 얘가 떨어져서 양성자가 여기 떨어져서 얘가 후루루루루 하고 여기 이렇게 붙을 수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만들어진 게 암모늄 이온이야. 플러스를 띄는. 그래서 NH에 H 원자가 하나, 둘, 셋, 4개 있는데 전체적으로 여기까지는 어떤 전기소 성향을 안 띄잖아. 전기소 성향 하나가 안 띄는데 플러스를 띄고 있는 양성자가 하나가 더 가서 전체가 플러스를 띄네요. 이렇게 표현해 준 거야. 암모니아에서부터 유래된 이온 암모늄 이온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일가의 양이온이야. NH4 플러스.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또 여러분 지금 열심히 화학식을 다 외워오셨죠? 이쪽은 여기는 옥텟 규칙이고 여기들이 다 금속 원소. 너도 금속 원소잖아. 이쪽도. 여기 사이에 있는 얘네들도 금속 원소잖아. 전이 금속. 금속 원소. 그죠? 그래서 금속 원소들은 전자를 주로 잃고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주로 얻고 해서 화학 결합으로 만들어지죠. 어떤 결합? 전자를 잃으면 무슨 이온? 양이온.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 그런 양이온과 음이온이 몇 대 몇으로 붙어가지고 한 덩어리 화합물을 만들죠. 그죠? 그래서 이런 화합물들을 표현할 때, 그죠? 이온 결합 화합물들을 표현할 때 몇 대 몇으로 결합했는지를 표현하는 그게 기본 룰이라고. 여러분 이미 중학교 3학년을 지나왔기 때문에 이온 결합 화합물들이 한글로 적어져 있을 때 그걸 딱 화학식을 연상할 수 있게끔 몇 대 몇으로 결합하는지를 아실 수 있게끔 하셔야 돼서 요게 외워주셨다면 제가 딱 3개의 문제만 화학식들을 한글로 적어볼 테니 그들을 화학식으로 쓸 수 있는 정도까지는 하셔야 돼. 그게 만약 안 돼 있다, 내가 잘 안 된다, 매끄럽지 않다, 아직 안 해오신 거고 연습이 아직 안 된 거야. 그래서 연습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일단 오늘은 생명 시스템이라는 진도를 나갈 거야. 그래서 원래는 쪽지 시험을 보려고 그랬어, 화학 이 부분을. 근데 제가 프린트를 줄 거니까 집에서 다 달달 스스로 외우시고 스스로 한번 풀어서 다 내일까지 제출해서 가지고 오시면 돼. 오케이? 왜냐면 나 내일도 출근할 거야. 이 시간에 수업은 없지만 내일은 남자 선생님께서 역학교 시스템 진도를 나가실 거예요. 이번 주까지는 우리가 지금 시험 대비하는 진도를 나갈 거고, 왜냐면 우리 중간 끝나잖아? 중간이 4월 말에 끝나. 그지? 5월 달에 여러분이 열심히 체육 행사하고 뭐하고 뭐 소풍 가고 수련회 가고 하다 보면 6월 달 말에 기말고사가. 그럼 기말이야. 6월 말부터 기말이야. 그러면 5월 말부터는 시험 대비를 들어가야 되는데 진도를 나갈 시간이 별로 없어. 한 달도 안 돼. 그래서 지금 기말고사 진도를 어느 정도는 좀 빼줘야 될 것 같아서 이번 주까지는 진도를 뺄 거야. 오케이? 다음 주부터는 추가적으로 남아서 더 공부하시는 부분으로 갈 거고. 자, 일단 3개의 화합물만 내가 한글로 적어볼 테니까 한번 써보자. 황산, 칼륨. 혹시 천둥번개 소리가 나더라도 산불이 난 건 아니고요. 제 배에서 난 소리니까 이해해주세요. 배가 많이 고픈가 봐. 황산, 칼륨.
오케이? 황산칼륨 화학식 쓰세요. 여기 써보시고 황산칼륨의 화학식 질산납. 화학식이 아니면 화학이요. 자, 뭘 쓰는 걸까 이거? 자, 화살표의 아니 뭐예요? 화학식을 쓰라고. 화학식. 양이온, 아, 음이온이 몇 화학식이랑 대 화학 반응식이랑 다르구나. 그지? 화학 반응식이랑 화학식은 다르지. 최종적으로 완성된 얘네들의 화학식을 씁시다. 각각 양이온, 음이온의 이온식부터 생각해서 몇 대 몇으로 결합하면 되는지를 연상하면 될 거잖아. 그지? 답이 이거 하셔야 1번 도구까지 보기 문제 중에서 문제들이 좀 풀려. 뱃속에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영상 속 사운드로도 잡힐 것 같다. 씨. 요즘 감기 위험하대. 마스크 쓰고 다녀. 전 지금 비염이 너무 심해요. 아니 그러니까 뭐 꼭 감은 아니지만 조금 추위를 많이 탄다. 감기 걸리면 좀 호되게 고생한다 하신 분들은 KF든 아니면 그냥 뭐든 미세먼지 한참 많을 때 쌤 마스크 쓰고 다녔거든. 그랬더니 따숩기도 하더라고. 바람 많이 부니까. 자, 황산칼륨 다 썼어요? 질산압, 수산 마그네슘. 자, 이미 오른쪽에 왼쪽에 어느 정도 이온식들이 써져 있으니까 저걸 바탕으로 쓰면 되죠. 오케이? 외워져 있어야 돼. 힘내봐. 자, 칼륨 이온하고 황산 이온이 결합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칼륨 이온은 K 플러스죠. 왜? 여기 위치에서 기억하잖아. 그러니까 K식 자체의 위치도 헷갈리면 안 돼요. 어떤 친구도 선생님 저 까먹었어요 라고 해서 새로운 원소교를 참고하셨어요. 아까 시 이렇게 쓰지 안 돼요. 여기가 붕신 너마의 C가 있는데 여기 또 C 있으면 안 되지. 그지? 그래서 여기가 K고 칼륨, 칼슘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럼 K 플러스는 일쪽이니까 원자가 전자가 그죠? 바깥쪽에 하나 있다는 거. 칼슘도 원자가 전자가 2개 있다는 거니까 2개씩을 잃어버리겠죠. 칼슘은. 근데 황산은 SO4E-잖아. 그지? 그러면 몇 대 몇으로 결합해야 돼? 이런 이 입자 하나가 써져 있기는 K 플러스지만 이게 동시에 여러 개가 만들어지잖아. 전자 하나씩을 버리는 게. 여러 개가 있고 얘도 여러 개가 있는 상태인데 최소한 전체 선화량이 0이 되도록 덕지덕지 막 붙는다고요. 그죠? 그래서 K 플러스, SO4E- 이렇게. 오케이? K 플러스, SO4E- 이렇게 붙는다고.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어떻게 2대 1로 붙어야 되겠죠? 2대 1.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황산이 이온이 2가 아니야. 금속 원소 대 음이온을 따졌을 때 금속 원소가 2개당 SO4가 1개당 이렇게 붙어야 되는 거죠. 그럼 약소를 어떻게 했다고? 위에 있는 전압가는 사라지고 어떻게? 너 2개랑 그지? 너는 사라져. 그지? 너가 2개당 너가 하나 필요한데 그지? 가로치고 1이 생략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냥 얘는 그 숫자 그대로 써줘. 돼요?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황산 칼륨이. 맞죠? 자, 질산, 나분요. 나비온하고 질산이온으로 유출하면 돼. 나비온은 2 플러스야. 그지? 이 사이에 있는 애들은 2 플러스, 3 플러스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여러분이 외우실 때 그냥 2 플러스 기억하시라고요. 2 플러스고 그 다음에 질산이온은 NO3 1 마이너스. 맞죠? 그러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몇 대이면 너 하나당 그지? 너 2개 필요하지. 그지? 1대 2야. 맞지? 자, 그럼 어떻게 쓴다 서정아? PB에 위에 있던 전화는 지워지고 그죠? 위에 있던 전화는 지워지고 너가 2개 필요해. 음이온이. 맞죠? 1대 2로 붙어야 되니까 질산 납이니까 1대 2. 그죠? 1대 2. 그죠? 질산 납이니까. 그죠? 근데 너가 NO3인데 너가 2개 필요해서 이렇게 쓰면 된다고? 5원자가 32개 필요한 거야. 그렇게 되면. 그럼 안 돼. 네. 우리의 약속은 이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너까지가 2개 필요해. 이렇게. 항상 다원자 이온이 개수가 좀 더 필요하다. 그럼 다원자 이온에 너까지가 2개 필요해서 가로를 쳐주기로 약속을 했다고. 이게 질산납이야. 오케이? 여기까지 써지는 게 맞아야 되고요. 수산, 마그네슘 어떻게 돼? 마그네슘 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이 결합한 거죠. 마그네슘은 2 플러스, 그죠? 어디 2가 있었으니까. 그죠? 2쪽에 있었으니까. 수산화 OH 1 마이너스, 그죠? 몇 대면? 양이온 대 음이온이 1대 2. 1대 2죠.
그죠? 1대2니까 1대2로 결합해야 되니까 어떻게 쓴다? MG에 위에 있던 E 플러스를 사라지고 바로 치고 OH2 이렇게 써줘야 된다. 되죠? 약속이야 약속. 단원자 이온한테는 개수를 써줄 필요가 없어. 오케이? 가로를 쳐줄 필요가 없다고. 개수를 써줄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단원자 이온은 가로를 쳐줄 필요가 없어. 근데 다원자, 여러 원자가 결합된 이런 다원자 이온에 얘네들이 개수가 2개가 더 필요하다 할 경우는 가로치고 2 써줘야 된다고. 그죠? 오케이? 수산화이온 1이가에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요게 답이고 요게 답이고 단원자 이온은 그냥 바로다가 개수를 아래다 써주는 거. 이게 화학식들입니다. 오케이? 근데 중요한 건 2개, 1개가 붙었다는 2대1의 결합비로 붙은 거지. 완전 많이 반복되게끔 결정처럼 막 덕지덕지 붙어있는 거야. 1 플러스랑 2 마이너스짜리가. 그지? 1 플러스랑 2 마이너스짜리가 이렇게 막 덕지덕지 붙어있는 거야. 2 마이너스짜리가. 결정처럼 붙어있는 거라고. 기억하셔? 오케이? 결정처럼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정도까지는 좀 어느 정도 기억을 해두신 상태에서 우리는 어디를 할 거냐? 여러분에게 숙제를 제가 51쪽부터 55쪽까지 내드렸었어요. 51부터 55쪽까지. 그죠? 화학이요. 아마 화학은 다 공통적으로 거기 부분까지가 시험범위에 들어갈 거니까. 지금 화학 51부터 55 화학은 다 끝났거든요. 2단원에 해당하는 원소 주기성에 해당하는 2단원 부분의 화학의 내용은 다 설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도를 조금 더 빼고 이번 주까지 진도를 조금 더 빼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수험고 혹시 생명 시스템 들어갔어요? 세포? 안 들어갔어요 아직 학교에서? 네 세포요. 혹시 수업 시간에 자는 거 아니죠? 안 돼, 안 자야 돼. 혹시 졸면 안 돼. 왜냐면 내신에서는 학교 선생님이 언급된 거에서 막 야, 이런 거 있어 그냥 쓱 지나갔던 것도 그걸 막 확대해가지고 시험 문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돼 수업 시간에. 세포. 자,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 144조로 갈 겁니다. 와. 다음 주에 시험 대비 이제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고일들은 그죠? 고일들은 거기 있는 추가적인 오투책 또는 이제 EBS가 시험 대비 교재니까 EBS 그거 다 풀었다 하면 추가적으로 선생님 저 문제 좀 더 주세요라고 미리 얘기를 하시면 파이널 문제나 아니면 이제 등등등 할 거고 여기 3학년 친구들 어떻게 해야 돼? 다음 주에 5주 3학년 1학기 거 챙겨 오셔서 시험 대비 들어가셔야 되겠죠. 벌써요? 네 벌써요. 다음 주가 시간이 빨리 4월달이야. 가지? 4월달이야. 너네 4월 말이 시험이지 않냐? 예 맞아요. 그래. 너네 이제 거의 몇 주 안 남았어. 저 4월 4월 말이야. 그럼 딱 30일. 4주 남았어. 딱 4주. 4월달 축축축축 하면.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고. 빠르지. 쌤 자, 여기 나갔어요. 세면 시스템? 세포와 세포의 구조와 기능. 기능 나갔어요. 네네네. 혹시 더 들어가면 혹시 이제 수업 더 들어가서 학교 선생님이 거기 더 들어가셔서 시험범위 더 들어갈 것 같다. 그러면 그 체크되는 거는 영상을 보면서도 아마 따라와야 될 것 같아요. 시험 대비 기간에는 진도를 못 나가니까. 각자 다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볼게요. 자, 그리고 운남고도 혹시 들어갑니까? 세면 시스템이? 안 들어갑니까? 운남고는? 여기 채윤이가 알려줘서 대충 여기가 체인지가 될 거라고는 알려줘서 이렇게 썼거든? 이거 들어간다고요? 이거 들어가냐고 물어본 거야 내가 너한테. 핵산도 핵산 지금 배웠어. 아직 안 들어갔겠구나. 지금 단백질도 안 끝났니 그러면? 펩타이드 배우는 펩타이드가 했어? 그럼 핵산 했어? 아 그럼 세무 선생님 계셔? 네. 그럼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 응, 한번 들어봐라. 자, 그래서 143쪽에 해당하는 생명 시스템을 들어갈게요. 자, 화학보다는 보다 외울 게 많고 보다 조금 야 이게 뭐지 좀 추상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이 144쪽입니다. 자, 생명 시스템과 화학 반응인데 실질적으로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소단원 하나, 둘, 셋, 네 개로 쪼개져 있던 걸 단원 2개로 합쳐놨어. 오투에서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에 뭐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되게 양이 많은 단원이야.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돼서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문제의 깊이는 깊이감 있게 나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내용을 그냥 이거 단순히 요기만 하면 되죠. 그거 아니야. 자, 그럼 생명 시스템이라고 하는 형태는 어떠냐? 고유하게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고유한 기본적인 부분이 있겠죠. 물론 우리 몸도 다 기본적으로 더 뽀개 보면 우주에서 만들어졌던 그런 원자들이 이 원자 간의 화학 결합을 통해서 세포도 이루어져 있고, 그죠? 세포 안에 이제 유전물질 DNA, RNA 들어갔죠. 그 DNA, RNA들도 다 화학적인 입자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지? 근데 우리 몸 바깥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하고는 또 달라. 생명 시스템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 그래서 고유한 나름의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생명 시스템으로 묶어놓은 것 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 뭐라 하겠어요?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가장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를 두 글자로 세포라고 하겠죠. 세포. 오케이? 그러면 세포도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냐? 그러면 이 세포를 조금 키워볼게. 어떻게 키울 거냐? 그러면 우리는 단세포 생물이에요? 다세포 생물이에요? 단세포요. 단세포예요, 다세포요. 다세포요. 단세포예요? 단세포요. 오빠 이렇게 커요? 자, 다세포입니다. 다세포. 많을 딱 똑같은 크기에 해당하는 세포가 되게 많이 존재하는 다세포 생물이고요. 단세포 생물도 있죠. 오케이? 단세포 누구? 한계세포가 온전한 개체인 거. 근데 그 단세포도 세포에 그 세포들이 좀 진화했냐 진화하지 않았냐에 따라서 원핵세포랑 진핵세포 나눠 볼 수 있어. 자, 선생님 원핵세포의 그 원이니까 으뜸원 짱 뭔가 더 원등 이게 아니에요. 원시인할 때 원이야. 원시인할 때. 그러니까 세포가 진화되기 전 단계에 해당하는 세포가 원핵이야. 원시할 때 원이야. 진화할 때 진이야. 그러니까 조금 한계세포로 되어 있는 얘네들이긴 하지만 원핵세포들은 어떤 아이들? 대장균, 결핵균, 세균들. 얘네들이 원핵세포고 똑같이 단세포 생물인데 진화된 형태의 세포 구조를 가지는 한계세포로 되어 있는 혹시 아메바 들어봤어? 그러니까 기분 나빠. 이름 너 아메바야. 아메바 같은 놈이야. 막 이렇게 어릴 때 막 놀리잖아. 근데 이 아메바도 진핵세포야. 한계세포로 되어 있지만 진화된 형태의 클래스가 달라. 대장균하고. 오케이? 그래서 자 아메바나 집신벌레나 우리 집 신발. 집신벌레나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진핵세포로 조금 더 진화된 형태의 세포야. 오케이? 자, 달라요, 차이가. 그리고 그런 진핵세포들이 많이 모여서 우리는 동물이나 식물들은 자, 식물계나 동물계는 어떻게? 세포들이, 그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세포들이 모여서 뭘 만들어? 동일 기능을 수행하는 세포들이 모여서 수행하는 세포들이 모여. 일괄된 역할을 수행하겠죠? 그죠? 이걸 두 글자로 뭐라 할까요? 다세포 생물은 점점점 생명 시스템이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있죠? 세포들이 모여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세포들이 모여서 우리 피부를 구성하는 세포를 뭐라 그래? 상피 조직이라고 해요. 조직을 만들죠. 동물의 조직을 만들어요. 조직. 큰일 납니다. 여러분 수능에서 많이 물어볼 거야. 자, 세포들이 모여서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만들 거야. 조직. 자, 동물이 가지고는 조직은 딱 4개 있어. 동물의 몸 속에 들어있는 조직, 동물 속에 들어있는 조직. 근데 식물에 들어있는 조직은 되게 많아. 동물을 구성하는 조직은 무슨 조직? 기관계. 나 그건 좀 뒤에서 나오겠지. 네. 조직, 자, 조직 있고 여러 조직이 있을 건데 여러 조직이 모여. 기관. 일괄된 기능을 수행합니다. 기능을 수행하는 뭘 만들어? 기관을 만들어. 그지? 기관을 만들고, 그죠? 이 기관 여러 개가 모여서 뭘 만들어? 독립적인 개. 역할을 수행하는 개체를 만들겠죠. 개체. 응? 맞죠? 오케이? 근데 식물계, 동물계 모두 다 공통적으로 세포, 조직이 모여 기관이 모여서 개체를 만들 건데 공통적으로는 맞죠? 근데 여기서 식물은 뭐가 발달되어 있고 조직기가 있고 그죠?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을 거야. 식물은 온리식물 플란트 그죠? 식물. 근데 이제 동물은 조직계가 없죠. 뭐가 있어요? 동물은 조직계 대신에 기관이 여러 개가 모여있는 기관계가 있죠. 온리동물 그죠? 오케이? 처음 들어봐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구성 체계를 갖고 있는데 그럼 봐봐. 동물이든 식물이든 다 공통적으로 조직은 있다는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리고 동물이든 식물이든 다 기관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동물이 가지고 있는 기관, 식물이 가지고 있는 기관명들이랄지 또는 조직의 명들을 막 섞어놓고 같은 지위에 해당하는 거냐 아닌 거냐라고 물어보는 게 기본 문제로 나오겠죠? 그죠? 여러분 책에는 꼴랑 간단하게 A 텍스트에 정말 간단하게 띡띡 나와 있는 것 뿐인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요소들이 많아요. 동물이 가지고 있는 조직에는 뭐가 있냐? 결합조직 4개. 동물이 가지고 있는 조직엔 결합조직. 대표적으로 누구? 혈액이에요. 혈액에 여러 세포 있었죠. 혈액,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과 같은 혈액세포들이 있고, 그죠? 그 여러 개의 혈액세포들이 모여서 뭐 혈장이라는 액체 성분과 모여서 흘러다니고 있는 거. 그게 혈액들이 결합조직이나 또는 뭐냐 힘줄, 인대 사이사이를 맡겨주는 얘네들이 결합조직에 속하는 거. 동물이 가지고 있는 조직, 결합조직뿐만 아니라 또 뭐도 있겠어? 신경조직, 신경세포들이 모여있는 신경조직. 그죠? 신경세포들이 모여있는 뉴런이라고 들어봤죠? 여러분 뉴런, 신경세포들의 모임, 뉴런의 모임. 그래서 신경조직,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다음 뭐 있어? 그죠? 몸을 움직이게끔 해주고 뼈를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는 근육조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육조직. 상피조직. 그죠? 그게 그렇지. 상피조직. 피부. 진짜 고좀 풀고. 조용히 풀고 와요. 저기문은 자동문이 아닐 거야. 잘 열리고 닫힐 거니까. 코 시카리 풀고 와야 돼. 개운하게 풀고 오세요. 난 진도 나가고 있을게. 자, 아무튼 식물이 가지고 있는 것과 동물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물이 가지고 있는 건 결합조직, 신경조직, 근육조직, 상피조직 이렇게 있고요. 그죠? 자, 그러면 식물이 가지고 있는 조직들에는 뭐 있겠어? 식물이 가지고 있는 조직들에는. 자, 이 정도만 적어둘게. 식물은 아주 많은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크게는 식물 분열 조직하고 연구 조직이 있어. 식물이 가지고 있는 조직에는. 분열 조직 계속 체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나는. 여러분 중3 때 배웠던 기억나요? 그 생장점, 뿌리 끝에 양파. 양파의 뿌리 끝은 정해져 있는 곳에서만 계속 체세포 분열 막 하거든. 거기를 딱 고정해가지고, 그죠? 체세포 분열 전기냐, 중기냐, 후기냐, 말기냐 이렇게 확인하는 그거 했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는 곳에서만 계속 체세포 분열을 해요. 식물은. 그래서 분열 조직이 있고요. 거기서 체세포 분열 해가지고 이제 미션을 부여받아서 기능을 다 완벽히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연구 조직이 있어요. 연구 이거 모르겠구나. 너네 연구 모르지. 미안하다. 맹구도 모르지. 미안하다. 자, 내가 거의 세대를 통틀어서 알고 있으니까. 자, 분열 조직, 연구 조직. 우리 애도 모르지. 미안하다. 분열 조직, 연구 조직 이렇게 있어요. 식물이 가지고 있는 큰 조직으로는. 그래서 분열 조직에는 성장점이라고 나올 수 있어. 성장점. 다른 말로 중학교 때는 여러분이 생장점이라고 배웠어. 그리고 형성점. 여러분 교육과정 바뀌면서 이름들이 약간 바뀐 게 있어서 이게 이제 정해져 있는 곳에서만 계속 체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거. 그래서 거기서 체세포 분열 다 해가지고 기능을 부여받으면 역할을 해주는 연구 조직들이 있는데 그런 연구 조직들이 뭐냐면 물간하고 체간처럼 양분이 이동하게 하는 통도 조직이 있고요. 통도 조직이고 기계 조직. 어떤 형태를 전체적으로 유지, 지탱 잘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계 조직. 거의 이제 남자쌤께서 옆에 있는 시험 대비 하는 친구들 한 명을 거의 쥐어지고 있죠, 지금. 기계 조직도 있고, 또 뭐가 있냐, 유조직. 계속 체세포, 그러니까 계속 광합성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유조직도 있고, 그죠? 뭐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명칭이 나왔었을 때, 식물하고 동물하고 구분할 수 있게끔 좀 기억하셔야 돼. 여러 기능을 수행하니까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세포들이 모여서 일관된 역할을 수행하는 게 조직이고요. 조직. 이 조직이 모여서 기관을 형성하고 여러 조직이 모여서 일관된 기능을 수행하는데 동물이 가지고 있는 기관에는 뭐가 있겠어? 뭐 위나 심장, 그죠? 대장, 그죠? 간, 콩팥, 폐, 뭐 이런 거, 그죠? 그러면 중요한 거 하나의 기관에는 한 개의 조직으로 이루어졌다. OX. 이거 틀려가지고 틀린 애들 많았어. 지난해 선배들이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조직으로 이루어졌다. OX야. 하나의 조직은 하나의 기관으로 구성됐다. X죠. 위도요. 위를 구성하는 근육 조직. 위 막 움직이잖아. 그래서 막 늘어나기도 하고 수축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밥 좀 적게 먹으면 그죠? 위가 좀 줄어들었다 표현하는 게 위 주변의 근육들이 수축돼서 그런 거거든. 그지? 근육 조직도 있고 위한테 정보를 줘서 야 너 위 분비해야 돼 라고 하는 자율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신경조직도 연결돼 있고 위에 상피세포들은 항상 다시 재생이 돼야 돼. 왜냐면 계속 염산이 막 분비돼서 많이 노출되니까 그 염산에 이제 뭐 새롭게 계속 세포들이 만들어지니까 상피조직도 있고요. 당연히 위에 해당하는 세포들한테 양분을 줘야 되는 모세혈관이 연결돼 있겠죠. 위를. 뭐 많은 조직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이 여러 조직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다음 그 여러 조직이 연결되어서 이제 동물은 여러 기관계가 있겠죠. 소화계, 그죠? 기본적으로 소화계, 순환계, 배설계. 코를 얼마나 푼다냐? 소화계, 순환계, 배설계, 그다음에 뭐야? 뭐 이거 호흡계.
그죠? 다음 면역계. 여러분이 중학교 때는 디테일하게 배우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 뭐 감각기관계 여러 개의 기관계들이 다 있죠. 눈, 귀, 코, 입도 다 기관에 속해요. 여러 기관이 모여서 그리고 온전한 기능을 수행하는 개체가 되겠죠. 근데 식물이 가지고 있는 조직계에는 뭐가 있냐? 여기다 간단하게 써주기만 할게. 조직계, 관다발 조직계. 혹시 학교에서 여기를 학교 선생님 좀 디테일하게 알려주셨다. 책에 또 디테일하게 나와있다. 내신 준비하실 때 저에게 정보를 주세요. 그럼 조금 더 잡아드릴게요. 관다발 조직계, 기본 조직계, 그 다음에 표피 조직계.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조직계는. 식물이 가지고 있는 조직계는. 딱 3개 있어요. 식물이 가지고 있는 조직계는 딱 3개. 입에도 있고요. 오케이. 줄기에도 있고요. 각각에도 있을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식물이 가지고 있는 기관은 뭐 있어? 영양기관하고 생식기관이 있어. 구분지어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생식기관은 자손을 번식시키는 데 필요한 기관이야. 자손을 번식시키는 데 필요한 기관. 꽃과 열매. 오케이? 영양기관은 뭐야? 내 개체를 유지시키게끔 내 개체를 지탱하는 데 뿌리 있어야 양분을 받죠? 물, 무기양분을 흡수하죠? 그 다음에 줄기가 있어야 막 필요한 곳으로 이동을 시키겠죠? 잎이 있어야 광합성 하겠죠? 뿌리, 줄기, 잎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식물이 가지고 있는 영양기관. 꽃열매는 식물이 가지고 있는 이세를 만들기 위한 생식기관. 적어요. 안 나와 있어요, 책에. 적어주시고, 그죠? 이 부분을 기본적인 A 텍스트고요. 그 다음에 A 끝나고 나면, 그죠? 선생님이 A에 해당하는 이제 세포 구조와 기능들을 설명을 할 겁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다 원소 주기표 외우고 다원자유 외우시고 이거 완성해서 화학식 완성하는 거랑 그죠? 그 다음에 이 아래는 공유결합 화합물이고 5번 뒤쪽 넘기시면 제가 날아갔던 프린트 뒤에 넘기시면 이거는 중2 때 했던 앙금들의 그 서로 수용하게 서로 섞어서 앙금의 화학식 쓰는 건데 여기까지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할 필요 없고 앞단원까지 혹시 학교 선생님이 너네 중학교 때 앙금도 외웠었지 앙금의 화학식도? 라고 하셔서 한번 잡아주셨다. 그럼 그것까지 앙금의 색깔별로 외워주실 필요는 있는 거고. 됐죠? 자, 지금 우리 정태영군은 벌써부터 시험 대비를 들어가셔서 옆에 반에서 남자 원장님이 9시 반부터 붙잡고 지금 원서 주기표도 하나도 안 외웠고 뭐도 안 외웠다고 해서 지금 줘지고 있습니다. 한 명을 거의. 자, 여러분 스스로 좀 필요한 부분을 완성하셔서 화학이 2단원 부분이 들어가신다. 저거 완성하셔야 되고요. 이어서 생명 시스템 부분을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세포 소기관을 설명할 건데요. 아까 저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각각의 세포라고 하는 형태들이, 그지? 각각의 세포라는 형태들 중에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되고, 그죠? 여러 조직이 모여서 하나의 일관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그죠? 동물은 이제 기관이 여러 세트로 모여져서 하나의 소화기관계, 그죠? 입식도위 소장대장 항문이라고 하는 각각의 기관계, 그런 기관계가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온전한 개체를 만들더라라고 배웠었죠. 그죠? 자,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줌인해서 방금은 줌아웃 해가지고 전체 개체를 구성하는 각각들을 배운 거라면 줌인을 해가지고 세포 안에도 세포 소기관들이 있는데 그러면 세포 소기관들은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지 세포 소기관의 구조와 기능들을 배울 거예요. 그럼 그 세포 소기관의 구조와 기능을 배우려면 세포들이 어떤 식으로 진화해 왔는지도 약간 잡아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세포들이 어떤 식으로 진화해왔냐. 아까 칠판에 적은 것처럼 원핵세포, 진핵세포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원핵과 진핵세포의 차이점은 원핵은 원시 형태의 세포를 써. 자, 어떻게? 자, 세포라고 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원시 지구 바다에 세포를 구성하는 제일 바깥에 세포막이라고 하는 게 형성됐기 때문에 네. 나만의 고유한 경계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고유한 생명을 다루는 하나의 시스템이 된 거야. 여러분 어릴 때 생각해봐. 여러분의 자아가 생기고 자꾸 엄마가 나를 간섭해. 나는 자유롭고 싶은데 엄마가 계속 학습을 시켜. 빨간불에는 건너면 안 된다. 파란불에는 해야 된다. 뭐 너 다친다. 뭐 이게 다친지 안 다치는지 학습의 개념이 없을 때는 막 자유롭고 싶잖아. 군자운동처럼. 그치?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막 억압을 해. 그래서 나 여기까지 이 공간 안에 있으면 엄마가 못 들어오겠지? 그래서 문 확 닫고 사춘기 때 엄마 녹화하고 들어와 막 그러잖아요. 나만의 경계. 근데 그 사춘기보다 훨씬 더 이전에는 이제 뭐 난방 텐트나 그죠? 아늑한 나만의 공간에 엄마 나 들어가 있을 때는 엄마 들어오면 안 돼 막 이러잖아요. 나만의 고유한 영역을 만든 것처럼 그 영역이 필요해요.
세포도 하나의 그 영역이 필요합니다. 나만의 하나의 바운더리. 그지? 그 바운더리가 뭐에서부터 만들어졌냐면 인지질로부터 만들어졌어요. 인지질 이중층뿐만 아니라 세포막에 박혀져 있는 다양한 막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우린 이거를 세포의 제일 바깥의 경계 세포막이라고 얘기합니다. 세포막. 세포막을 이루고 있는 구조 경계는 인지질 이중층에 막단백질이 박혀져 있는 건데요. 저 인지질은 여러분 처음에 제가 탄수화물 설명해드릴 때 배웠었어요. 탄수화물 설명해드릴 때 중성지방 기억나요? 중성지방? 중성지방은 뭐로 이루어져 있었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그렇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이루어졌었죠. 그냥 지방 아니에요 그럼? 그게 중성지방이야. 그래서 지방산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지금 글리세롤이 이렇게 있으면 글리세롤 3탄수화물 글리세롤이 이렇게 있으면 지방산이 이렇게 결합되는 거야. 세 개 지방산이. 이게 중성지방이야. 근데 이 중성지방이 동물을 스스로 만들 수 없잖아. 음식을 통해 섭취됐겠지. 여러분이 쇠고기 먹을 때, 꽃등식 같은 거 먹을 때 지용성 들어오잖아. 그지? 뭐 참기름이나 콩기름이나 이런 거 먹게 되면 지용성 들어오잖아. 이렇게 들어왔던 이 지방으로부터 두 개의 지방산은 그대로 결합되어 있는데 한 개만 인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화합물이 붙어 있는 거야. 인산기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화합물이. 그게 인지질이야. 인지질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고. 오케이? 중성지방에서 두 개의 지방산은 그대로 붙어 있는데 한 개는 인산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화합물이 붙어 있는 거야. 그게 인지질이고 요걸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 요렇게 표현해. 요렇게 대급바 머리 인산을 가지고 있어. 꼬리 이렇게. 얘가 인지질이야. 마치 성냥개비처럼 표현하거든요. 근데 여기 인산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 인산이니까 주변에 산소들이 범벅되어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주변에 산소들이 범벅되어서 고무결합되어 있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러면 산소 원자들이 자기 쪽으로 막 전자로 막 땡겨가려고 하겠죠. 산소가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막 땡겨가요. 그럼 여기 부분적인 플러스를 띠고 있는 상태야. 오케이? 그래서 부분적인 플러스를 띠고 있다는 건 물하고 잘 섞인다는 얘기야. 전하를 갖고 있어서 물하고 잘 섞여서 그럼 우리는 친수성 물하고 친해요 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친수성 머리, 그죠? 잠깐만요. 그리고 여기는 뭐야? 지방산이야. 지방산인데 탄소에 CaH들이 막 번복되어 있어. 그러면 주변에 다 H들로 포화되어 있는 상태들이면 탄소들이 이렇게 주변에 4개와 계속 고무결합을 형성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서 주변에 H들이 다 번복되어 있는 상태들이면 여기 물하고 친할까 안 친할까? 안 친해요. 오케이? 물하고 안 친한 부분 여기를 뭐라 합니까? 소수성. 그리고 여기를 꼴이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의 입자인데 하나의 분자인데 하나의 화학적 분자인데 그 화학적 분자가 하나는 물하고 친해요. 하나는 기름하고 친해. 완전 성질이 다른 두 가지하고 다 친하죠. 마치 박쥐만 해요. 물하고 친한 아이 오히려 물하고 기름은 안 친하잖아. 근데 기름하고 친한 물. 그래서 이런 인지질의 화학적 성질, 얘가 인지질이거든요. 인지질의 화학적 성질을 우리 뭐라 하냐? 양쪽에 다 친해요. 양친매성 입자라고 합니다. 양친매성 입자. 적어주세요. 인지질의 화학적 구조가 이럽니다. 인지질이 이렇게 생겼어. 인지질의 구성. 인지질의 구성. 그래서 인산을 가지고 있는 친수성 부분, 물하고 친한 부분, 그리고 물하고 친하지 않은 이제 C와 HD에 의해서 번복되는 소수성 부분 이렇게. 그럼 쌤. 그래서 하나는 물하고 친해, 하나는 기름하고 친해. 그래서 양쪽에 서로 다른 화학적 성질을 갖는 것에 친해요. 양친매성 입자라고 한다고 인지질이. 그러면은 세포막이 단백질이랑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요. 단백질과 지용성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어. 자, 그러면 근데 선생님이 인지질은 지금 설명을 했지만 인지질 일중층에 막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세포막이라면서요 라고 지금 써져 있잖아. 그치? 세포막의 주성분. 저 세포막은 당연히 여기 봐봐. 칠판 봐봐. 원핵세포도 대장균도 결핵균도 세균의 제일 바깥에도 세포막이 있어.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아메바나 집신벌레도 제일 바깥에 세포막이 있다고. 나만의 고유한 경계야 라고 하는 걸 만들면서부터. 그죠? 근데 그 나만의 고유한 경계야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만이 갖는 고유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아이덴티티. 그지? 그 나만이 가지는 고유한 정보는 DNA, RNA. 고유한 DNA, RNA의 염기별 서열에 의한 정보로 가지고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저 인지질 이중충이 이렇게 있으면 자 원시 지구에 원시 바다에 지구는 바다였어. 이 바다에서부터 서로 생명체가 탄생이 된 거거든요. 바닷속에서부터 거의 막 지각 활동을 많이 할 거고 화산 폭발이 늘어나고 그죠? 물속에서부터나 조그마한 화학적 분자들이 막 모여져 가지고 만들어질 때 최초로 저 인지질이라는 화물이 만들어지니까 여러 개가 만들어지니까 나만의 고유한 경계를 만들 수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다고 과학자들이. 왜? 쟤네들의 화학적 성질을 통해서. 자, 물에 저 인지질 입자 하나를 만약 띄었다라고 하자. 자, 물하고 친한 계급방은 여기랑 결합하고 있고 물하고 안 친한 소수성 꼬리는 최대한 안 붙을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기립해 있겠지. 그지? 오케이? 근데 저런 인지질 입자가 조금 더 많은 개수가 만약 만들어졌다라고 하자. 그러면 저 안에서 마치 계면 활성제 마냥, 그지? 물하고 친한 부분은 물 바깥으로 이렇게 경계를 이루어서 둥글둥글둥글하게 물하고 친하게 있고 싶고 안쪽에 물하고 친하지 않은 애들은 마치 구형으로, 그죠? 물하고 친한 머리 부분은 계속 물하고 접근하고 있겠는데 물하고 안 친한 부분은 싫어 하고서 안에 피해서 말려서 이렇게 꼬리 부분 이렇게 있겠지. 네. 간단한 구조를 만약 만든다면, 그죠? 근데 여기서 인지질 입자가 개수가 훨씬 더 많아진다라고 하면 저 인지질의 개수가 많다면 여기까지는 지금 현재 인지질만 있는 거고 이중충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인지질 개수가 훨씬 더 많아져서 인지질 입자들이 이렇게 있어. 근데 서로 반대 방향으로 마주보고 있는 얘네들이 또 생겨. 그죠? 이렇게 있어. 오케이? 근데 서로 자기 바꾸는 싸움을 하겠죠. 왜? 물 좋아해. 나는 물 좋아해. 그러면 괜찮은데 안쪽은 물하고 싫어하니까 안에 말려서 피한 거야. 근데 자리 바꾸는 싸움 하다가 여전히 가탱이는 나 물 안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물하고 접근하고 있는 거잖아. 네. 그러면 뭔가 반발력이 생기겠지. 아, 나 싫다고 물하고 피하고 싶다고 막 그럴 거라고. 그래서 저 인지질 이중충, 얘가 이중충이야. 서정아, 얘가 이중충이야. 이렇게 이중충으로 되어 있는 그것들의 개수가 좀 늘어나서, 그지? 끝하고 끝이 동그랗게 이렇게 만약 서로 말린다면, 그죠? 물하고 자신의 성질하고 위배되는 것 한 개도 없이 쭉 이런 경계를 만들 수 있겠잖아. 물하고 있는 공간상 물이 있고 또 나만의 고유한 물을 담아두는 내부 공간을 또 만들 수 있겠잖아. 이게 세포막이 탄생됐던 가장 기본 근저라고. 기본이라고, 기본. 오케이? 인지질 이중충, 인지질 입자가 되게 많아지면서부터.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인지질 이중충으로 대부분의 대장균이든 집신벌레든 동물계 세포든 식물계 세포든 다 저 인지질 이중충으로부터 세포 제일 바깥의 세포막이 다 이루어져 있어요. 거기에 우리 유전 정보, 그러니까 고유한 유전 정보를 우리가 갖고 있잖아. 이 유전 정보에 의해서 필요한 뭔가들을 더 이동시키게끔 하기 위해서 막에 막단백질이 박혀져 있어. 막에 박혀져 있는 단백질이라고 해서 막단백질이 박혀져 있고요. 저하고 조금 생명과학을 하신 분들은 아마 조금 이해하기가 좀 더 수월하실 건데 이 막단백질은 당연히 세포가 세포 속에 가지고 있는 자신의 유전 정보로부터 내가 어떤 이온을 띠고 있는 입자들은 더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덜 받아들이거나 어떤 경우는 에너지를 들여서라도 나트륨은 4분자를 내보내고 3분자를 내보내고 2분자의 칼륨을 들여보내고 어떻게든 에너지를 사용해서라도 이런 일을 해줘야 돼. 생명체라면. 그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막에 박혀져 있는 막단백질이 있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에 의해서 얘를 만들어서 세포 내에서 만들어서 여기에 뽕뽕뽕뽕 박히게끔 해서 이온 통로로 기능을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이온 이동될 수 있는 통로로. 되겠어요?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게 이게 세포막입니다. 돼요?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게 세포막이야. 거기에 봐봐. 그래서 세포막은 어떠한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냐? 선택적 투과성 막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래쪽에 여러분 244쪽 아래쪽에 보시면 선택적 투과성 막이에요.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에서 나와 있죠. 세포막 먼저 설명하는 거야. 오케이? 세포막으로부터 유래됐던 여러 소기관들의 기능도 설명할 건데 세포막은 선택적 투과성 막입니다 라고 표현해요. 그 말은 선택적으로 뭔가의 물질을 더 받아들일 수도 있고 덜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 말이야.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봐봐. 수용성 입자와 지용성 입자. 세포 바깥에 양분이 될 지용성 입자들이 이렇게 있어. 또는 수용성 입자들이 만약 많다라고 하자. 수용성 입자들은 어떤 아이를 수용성 입자라고 하냐면 전하를 띠는 아이들. 나트륨 이온이나 염화 이온이나 오케이? 또는 칼륨이나 여러분이 음식을 통해서 음식을 섭취하지.
그럼 음식을 뭐 고기를 먹었어. 고기 안에도 걔가 소화가 돼서 고기 단백질 성분에 들어있는 칼륨이온이나 또는 나트륨이온이나 또는 뭐 마그네슘 여러분 뭐 무기질 섭취하잖아. 에? 영양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내가 맨날 패스트푸드 음식만 먹는 것 같아. 야 영양제 챙겨 먹어라 엄마에서 영양제 주잖아. 거기 비타민 B, C도 물론 들어있지만 야채를 여러분이 자주 못 먹으니까 거기에 무기질도 많이 들어있잖아. 하루에 먹어줘야 돼 영양소들. 그 무기질들이 이런 이온으로 섭취되는 애들이야. 근데 그런 이온들이 인지질 이중충이라고 하는 이 막을 통과하여서 이 인지질 이중충으로 되어 있는 이 경계를 통과하여 세포 안으로 흡수될 수 있을까? 생각해봐. 여기 가운데 부분은 서정아 이 가운데 부분은 어때? 지용성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지용성 꺼리죠? 여기를 다른 말로 지용성 물하고 안 친하다고. 여기를 가운데 물하고 안 친해. 물하고 안 친해 가운데 부분. 물하고 전혀 안 친해. 왜? 꼬리 부분은 다 지방산에서부터 유래된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물과 친하지 않아요. 물과 가깝지 않아. 너는 물하고 가깝지 않는다. 물하고 안 친하다. 오케이? 그래서 물하고 안 친하니까 저 인지질 이중충을 통해서는 전하를 띠지 않는 기체 성분들은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 오케이? 이중충으로. 근데 특정 이온을 띠고 있는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나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들은 저걸 이동시킬 수 있는 전용의 막단백질이 있어야지만 통과한다고. 되겠어? 오케이? 서정씨 되고 있어. 그래서 선택적 투과성 막이라는 표현은 인지질 이중충 막으로는 통해서는 뭐야? 지용성 있잖아. 오케이? 지용성. 에테르 같은 지용성 있잖아. 또는 전하를 갖지 않는 산소 기체나 이산화탄소 기체들 같은 건 통과 가능해. 오케이? 자, 그래서 선택적 투과성 막이라는 이거야. 인지질 이중충을 통해서는 지용성 입자랄지 전하를 갖지 않는 산소 기체나 이산화탄소 기체들이 여기로 슝슝 드나드는 거. 오케이? 그런데 누구를 세포에 박혀있는 세포막에 박혀있는 세포막 단백질로는 세포에 박혀있는 세포막에 있는 막단백질로는 한 개의 막단백질이 모든 걸 다 통과시킨 게 아니야. 한 개의 막단백질이 모든 걸 다 통과시킨 건 아니야. 하나의 막단백질은 나는 나트륨만 통과시킬 거야 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아이가 있어. 나는 칼륨만 통과시킬 거야 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아이가 있어. 오케이?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라고 하는 이름을 각각 갖고 있는 아이들도 있어서 그 전용 통로로, 그죠? 나트륨 이온이나 칼륨 이온이나 이들을 통과시키는 거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또는 포도당을 이동시킬 수 있는 포도당 통로가 있고요. 아미노산을 이동시킬 수 있는 아미노산 통로가 있고요. 세포막에 박혀져 있는 하나의 문이 모든 그 문을 다 모든 역할을 다 하는 게 아니라, 그지? 여기는 이사님만 들어오십니다. 여기는 사장님 전용문입니다. 여기는 부사장님 전용문입니다. 하는 것처럼 그 전용의 문이 있어서 그 전용 문을 통해 그 특정 입자만 이동시켜서 들어올 수 있다고. 그러면 그 특정 입자가 이동하려면 전용의 막단백질이 세포막에 딱 있어줘야 그 입자들이 세포막을 통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든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든 할 거 아니야. 네. 그치? 힘내봐요 소윤씨. 오케이?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할 거잖아. 그치? 오케이?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할 거잖아.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내가 세포가 세포의 핵 속에 있는 유전 정보에 의해서 걔네들을 만들어서 세포막에 많이 존재하게끔 했으니까 가능한 거야. 되죠? 오케이? 그래서 선택적 초과성 막이라고 하는 건 지용성 입자는 인지질을 통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수용성 입자들 같은 경우는 세포막에 박혀져 있는 막단백질을 통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게끔 하는 거. 그게 뭐야? 선택적 초과성 막이라는 표현인 거야. 돼요? 선택적 초과성 막. 그리고 얘를 다른 말로 또 뭐라고도 하냐면 세포막을 모자이크 구조, 유동 모자이크 구조라고 표현해. 유동 모자이크 구조. 유동 이건 모잠비크. 모자이크 구조. 자, 세포막을 설명하는 게 되게 여러 개입니다. 아까 여기다 써줄게. 선택적 투과성 막. 오케이, 선택적 투과성 막. 다른 말로 또 다른 표현으로 유동 모자이크 구조. 유동 모자이크 구조. 유동 모자이크 구조. 유동이 뭐야? 유동이. 움직임. 그치, 움직임이 가능한, 한자로 표현하면 움직임이 가능한, 그죠? 왜 움직임이 가능하냐면 저 나트륨 통로라고 하는 게 또는 칼륨 통로라고 하는 게 포도당 통로라고 하는 게 세포막에 박혀져 있는 얘네들이 고정 위치가 아니야. 오케이? 고정 위치가 아니라 좌우로 움직인다고.
오케이? 그래서 이쪽쯤에 포도당이 많네. 그러면 이쪽에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포도당을 많이 통과시키게끔 하겠지만 여기가 아니라 이쪽에 만약 포도당이 많다라고 하면 제가 밀어서 좌우로 움직여져서 그죠? 그 포도당이 많은 곳으로 이동해 갈 수 있어. 오케이? 와. 오케이? 세포 안에서부터 이동을 시켜가지고 그죠? 그래서 움직임이 가능해. 또 인지질도 플렉서블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 좌우로 인지질 이중충도 움직이고 그 정도의 위치가 아니야. 움직이고 뭐도 세포 막도 막에 있는 막단백질도 움직이고 움직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세포막에 대한 성분 특징 설명해드렸고요. 세포 안팎의 물질의 출입을 조절하고 그 물질의 출입 조절을 통해서 물질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투과되는 정도가 다르다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막구조를 가지고 있는 형태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3번을 설명할 거야. 맨 아래에 있는 B를 먼저 설명했으니까 B 다음 세포막 성분 설명했고 그 다음 그렇다면 저 세포막 성분 저 인지질 이중충 구조 그리고 막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저 세포막 성분은 전반적으로 아까 지용성 입자는 인지질 이중충에 녹아서 이동한댔죠. 확산되듯이. 그 다음에 수용성 입자는 특정 막단백질, 나트륨을 이동시키는 막단백질, 갈륨을 이동시키는 막단백질이 있어야지만 세포 안으로 통과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오케이? 근데 그런 막구조가 어디에도 세포 내 소기관들도 그런 막구조들로부터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가장 기본은 세포막에서부터 탄생이 된 건데 기능적으로 세포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세포 소기관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있냐? 일단 먼저 핵막 핵이라고 하기도 하죠. 핵이라고도 하긴 할 건데 핵막은 어떻게 이루어졌냐? 저 인지질 이중충에 아울러져 있는 세포막 성분이 이렇게 있었어. 인지질 이중충이야. 네. 이렇게 이런 세포 경계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원래는 자 아까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를 두 개를 구분해놨잖아. 그지? 진핵세포는 조금 더 진화된 형태의 세포 구조라고 했었죠. 네. 두 개가 무슨 차이가 있냐면 얘는 핵막이 없어요. 원핵은 핵막이 없고요. 진핵세포는 핵막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1 때 배웠어요. 핵도 있고요. 그러니까 핵막이 없고 당연히 핵도 없어요. 원핵은. 핵이라고 하는 별도의 공간이 없는 거야. 즉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자신의 유전 정보가 세포질에 이렇게 펼쳐져 있어. 이렇게 봐봐. 여기 DNA라고 하는 이중 나선 구조에 해당하는 이 DNA라고 하는 유전 정보가 세포막이 이렇게 있으면 그냥 세포질이라고 하는 나머지 공간에 그냥 펼쳐져 있는 거야. 여기서 뭐 단백질을 만든다거나 이 명령으로부터 뭘 한다거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 물질을 외부에서 받아들여서 막 물질을 분해하는 작업을 한다거나 하는 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서 협소의 공간이 분업화된 영역이 나뉘어져 있는 공간이 한 개도 없어. 그게 원핵세포야. 핵막도 없고 핵도 없고 다른 말로 막성 소기관들도 없고 막성 소기관들도 없어. 분리된 분업화된 각각 너는 이 역할을 해. 동시다발적으로 너는 이 역할을 해. 그러니까 분업화된 역할들이 각각 수행되는 막성 소기관도 없는 게 원핵세포. 근데 우리는 진화된 형태니까 좀 더 진화가 됐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진화가 됐냐면 핵도 있고요. 아주 많은 분업화된 역할을 하는 당연히 핵이 있다는 건 핵막도 있겠죠. 당연히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막성 소기관들도 많이 갖고 있어. 분리된 분업화된 역할을 수행하는 막성 소기관들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막성 소기관들 각각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좀 배워야 해. 돼요? 이거는 지금 무슨 세포야? 원핵세포야. 네? 세포막에 있으면 그죠? 세포막에 그리고 나머지 세포질에 자신의 유전 정보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 근데 이제 진핵세포가 되면서 저 내부에 바깥에 있던 핵막이 이렇게 내부로 함몰되어 들어가면서 안 되겠다. 내 유전 정보가 손실되거나 손상되거나 그런 걸 막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게 안으로 함몰되면서 얘를 감싸서 핵이라고 하는 공간을 만든 거야. 오케이? 그래서 동물세포든 식물세포든 조금 진화된 형태의 진핵세포들은 어떻게 되냐? 핵이 이렇게 되어 있어. 핵막도 이렇게 자 인지질 이중충의 막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당연히 막단백질을 이렇게 갖고 있겠지. 인지질 이중충 있겠지.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 공간이 별도로 생긴 거야. 이렇게
네. 돼요? 거기에 자신의 고유한 유전적 모인 DNA나 RNA 같은 정보들을 담고 있는 거야. 핵산, 그제? DNA나 RNA와 같은 핵산을 갖고 있고요. 세포는 세포? 세포 안에 별도로 독립된 세포 마냥. 오케이? 그래서 이 공간을 우리 뭐라고 해? 얘를 핵이라고 하는 거야. 얘를 핵. 유전 정보를 담아두고 있는 공간. 그리고 이 막을 핵막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핵막이 이 세포막하고 거의 동일한 성분이라고. 당연히 각각 필요한 뭔가를 더 받아들이게끔 하기 위한 막단백질도 갖고 있고 인지질도 갖고 있고. 돼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이 구분을 지어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핵이 있는데 오케이? 근데 그 핵막은 자 세포막하고 동일한 성분이긴 해. 자 여기 봐봐. 인지지중충의 막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걸 우린 세포막 구조라고 했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우린 막구조라고 해. 막구조라고 표현할 거야. 막구조. 근데 얘를 표현할 때 인지지중충의 다양한 막단백질 받쳐져 있는 얘네들도 표현할 때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자 단일막 구조라고 표현합니다. 또는 다른 말로 생체막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얘네들한테만 얘네들이 있으니까 생체막 구조예요? 단일막 구조예요? 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저 세포막을 설명할 때 생물은 하필이면 이 사람은 이렇게 이 사람의 이 역할에 대해서 막 주력적으로 설명하니까 이런 표현으로 설명하고 저 사람은 난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이 키워드로 설명하니까 똑같은 아이를 설명할 때 되게 다양하게 설명이 되는 거야. 돼요? 지금 저 144쪽 설명하고 있어요. 144쪽에 A의 3번 해당하는 세포막을 설명하고 있어. 세포막에 로부터 비롯된 여러 세포 소기관들을 설명하고 있어. 인지지중충의 막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걸 막구조라고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한 층을 단일막이라고 해. 다른 말로 생명체 안에서만 있으니까 생체막이라고 표현해. 돼요? 거기다가 저 지금 핵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핵은요. 자, 이 핵에 쌓여져 있는 이 막이 한 개만 있는 거 아니고요. 자, 핵막은 이중막 구조입니다. 친구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선생님 이중막 구조랑 이중충이 뭐가 달라요? 달라요. 저 이중충으로 되어 있는 저 구조가 한 개가 더 있는 게 이중막이야. 즉 여기 그림을 더 그릴게요. 지금 저 그림 한 개만 그린 거거든요. 실질적인 핵막은요. 저 세포막에 해당한 성분이 이렇게 들어와서 한 개만 싸고 있는 게 아니라 또 한 개고 또 얘를 또 쌌어. 인지지중충 막구조에 핵막이 또 있어. 이렇게 막단백질이 또 있는 거야. 이중막 구조입니다. 정확하게는 돼요? 이중막 구조예요. 이중막. 자, 이 단일막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세포막과 똑같죠? 그죠? 네. 이 세포막과 똑같은 단일막 구조가 한 개, 또 한 개가 또 있어. 그래서 이중막 구조라고. 세포 안에 세포, 세포 안에 세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자, 하나의 큰 세포인데, 네, 독립적으로 뭐 하나가 더 들어와서 하나 또 하나가 또 있고요. 거기 이제 거기서부터 유래돼서 바깥쪽 막이 유래돼서 또 만들어진 여러 세포 소기관들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아이고 있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바깥쪽에 있던 핵막이 확장되면서 이런 구조를 만들어서 얘도 역할을 합니다. 얘가 소포체예요. 그러니 소포체도 다 뭐로 이루어졌어? 인지지중충의 막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막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오케이? 바깥에 핵막이 확장돼서 얘를 만든 거니까. 그죠? 오케이? 소포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소포체는 나중에 여러분이 디테일하게 설명할 거지만 단백질이 이동되는 통로야. 이렇게 네트워크처럼 양파망처럼 생겼거든요. 자, 그래서 얘는 단백질 이동되는 통로 소포체예요. 소포체는 핵이 가지고 있는 정보로부터 자, 단백질이 이동된 통로, 단백질이 만들어진 단백질이 이동된 통로야. 이동된 통로고 진짜 괴로워요. 괴롭겠지만 들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 소포체에서부터 유래돼서 뚝 떨어져서 만들어진 게 와이파이 알죠? 여러분 와이파이 예전에 어떤 모습으로 그렸지? 이렇게 그렸나? 이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 어디든 와이파이가 있어라고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잖아. 마치 접혀서 있는 와이파이 모양처럼 표현을 하는데 소포체에서부터 유래돼서 이렇게 추로스 모양처럼 이렇게 돼서 만들어진 이렇게 되는 아이가 있어. 자, 얘는 소포체고요. 괴롭죠? 얘는 소포체고 소포체에 있던 막이 떨어져서 만들어진 아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는 골지체라고 합니다. 이거를 골지체라고 해. 골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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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지체는 얘 또한 단백질의 어떤 분비와 관련된 역할을 해요.
핵 속에 있는 유전 정보로부터 자 우리 지난번에 처음 아마 못 배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핵에 있던 DNA 상에 있는 유전 정보로부터 아미노산들을 순서대로 결합시켜서 단백질이 합성이 돼. 핵이 가지고 있는 명령으로부터 단백질이 합성된단 말이야. 그 단백질들이 뭐 이 핵막에 있는 여기 막에 박혀져 있을지 아니면 여기 핵구멍 통해 빠져나가서 핵에도 구멍이 있다. 여기 구멍들이 있다. 이렇게 여기를 구멍을 핵에 있는 이런 구멍을 핵공이라고 핵공이라는 구멍을 통해 여기서 다 만들어진 물질이 세포질로 바깥으로 나가기도 하고 세포질에 있던 물질이 들어오기도 해. 오케이? 네, 핵공을 통해 나가거나 들어와서 이 핵에 있던 정보부터 만들어졌던 막단백질이 세포막에 박혀서 존재하기도 하고, 그죠? 세포 내 또 다른 막구조를 가진 채로 머물러 있기도 해요. 또 다른 막구조를 가진 채로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주머니 같은 구조로. 근데 여전히 핵 속에 있는 유전 정보로부터 필요한 단백질들을 합성을 시킬 거야. 그지? 근데 그게 이 세포막이 떨어져서 이 단백질이 세포 바깥으로 나가줘야 하는 경우는 항상 소포체를 거치고 난 다음에 골지체를 거쳐서 바깥으로 나가. 오케이? 그건 우리 전사 번역과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데 큰 틀을 이해를 하시면 조금 이게 이해가 쉬워. 자, 여기가 여러분 시험법이 혹시 들어간다 고리들은 그러면 선생님 영상을 듣고 따라오시면 조금 더 나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은 그냥 받아들여. 어쩔 수 없어. 골치는 그래서 뭐라고 하냐, 단백질이 분비되는 통로라고 배워요. 단백질이 분비되는 통로. 분비라는 키워드가 들어가야 돼요. 분비되는 통로, 다른 말로 성숙되는 통로. 단백질을 성숙시킨다, 소포체한테도 단백질을 성숙시킨다라는 이런 키워드를 쓰긴 하는데, 근데 소포체와 골지체 차이점은 항상 핵산했던 정보로부터 소포체를 먼저 거치고 그 다음 소포체에서부터 나왔던 게 골지체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소포체는 이동이라는 키워드를 많이 쓰고 골지체는 아예 분비, 세포 바깥으로 나가는 것과 관련된 설명을 쓸 때 분비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케이? 그래서 세포 소기관들 두 가지 단백질 합성과 관련된 세포 소기관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죠? 다 지금 막에 쌓여있죠. 그죠? 그러니까 핵막이 하나의 막이 있고 바깥쪽에 또 하나의 막이 있기 때문에 이 막이 확장돼서 소포체, 이 소포체가 떨어져서 막구조로 되어 있는 골지체들도 만든 거야. 단백질의 성숙과 단백질의 분비 둘 다 똑같이 성숙 맞아. 여기 먼저 성숙, 1차 성숙, 2차 성숙인 거고 이 단백질이 막에 쌓인 채로 바깥으로 내보내질 때 항상 마지막에 골지체를 거쳐서 나가는 거야. 왜냐면 골지체도 저 막에 쌓여져 있는 구조잖아. 그래서 여기 있던 단백질이 점점 성숙이 될 때 여기서 다 만들어진 단백질이 성숙될 때 여기 거치면서 이 막에 쌓여져 있는 채로 여기 안에 만들어진 단백질이, 그지? 여기 있는 정보로부터 만들어졌던 단백질들이 이 막에 쌓인 채로 이렇게 해서 골지체에서부터 분비소낭에 쌓인 채로 뿅 나오거든. 얘가 분비소낭이야. 맨 마지막에. 그러면 이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이 이 세포의 봐봐. 이 세포의 바깥쪽에서 내보내지 바깥으로 분비될 단백질이야. 그럴 경우면 이게 지금 세포의 제일 바깥에 있는 세포 막성분이잖아. 그지? 이렇게 막성분이야. 세포막이. 그지? 그럼 이 막과 이 세포막이 똑같아 안 똑같아? 이 세포 막성분하고 이 세포 막성분이 똑같겠죠? 왜냐? 어찌됐든 세포막이 이렇게 함몰되어 들어가면서 얘가 만들어진 거니까. 그지? 그래서 이 막과 이 막이 동일한 막이니까 이렇게 가까이 오다 보면 이 막하고 이 세포막이 융합돼. 이 막하고 이 막이 똑같은 막성 성분이 있기 때문에 융합이 되면서 이렇게 벌어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있던 이 단백질들이 이렇게 결국 융합되면서 여기가 딱 잘리면서 세포 바깥으로 뿅 나가는 거야. 대박이지? 오케이. 그래서 다 일괄된 하나의 막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골지체에서부터 유래된 분비소낭에 다 만들어졌던 이 단백질, 세포 바깥으로 나갈 단백질이 쌓여져서 이게 융합돼가지고 바깥으로 나가진다라고 여러분이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외 나머지 자 막에 쌓여져 있는 막성 소기관들 중에 방금 제가 이주막을 먼저 설명했잖아. 이주막에 대표적으로 뭐 있었어? 핵막만 있었어. 네. 그럼 봐봐. 핵막의 바깥쪽에 있는 이 막에서부터 유래된 소포체는 이주막이야? 단일막이야? 단일막이야. 이 막 하나밖에 없잖아. 이런 막성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인슐린주춤막 하나밖에 없지. 이것이 또 하나가 또 있는 게 아니잖아. 그지? 네. 소포체는 단일막이야. 그 소포체에서부터 뚝 떨어져서 유래된 이 한 개 막으로 되어 있는 골지체도 무슨 막이야? 걔도 단일막이야. 오케이? 에? 세포막과 똑같은 동일한 성분의 단일막으로 되어 있다. 한 개 막으로.
돼요? 그래서 자 단일막 구조인 거 소프체 단일막, 골지체도 단일막. 뭐가 똑같더라고? 막 구조가 뭐가 똑같더라고? 인지지 이중추막, 세포막하고 동일한 막성분이더라고. 되겠죠? 자 그러면 핵막만 이주막이었어. 인지지 이중층이 더블로 존재하는 이주막. 근데 핵막만 이주막 구조를 가지고 있는 채로 있나? 아니야. 한 개 또 있어. 이주막 구조인 게 또 있는데 기능만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자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대사와 관련된 핵막도 이주막이고요. 마이토콘드리아, 여러분 책에 마이토콘드리아 있습니다. 마이토콘드리아. 그리고 엽록체. 이 세 개는 이주막 구조입니다. 핵막은 유전 정보 담고 있죠? 가지고 있죠? 자, 마이토콘드리아는 뭐예요? 세포의 장소입니다. 자, 저랑 생물을 하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세포흡이 뭐였어요? 네? 달러 바꿔주는 거. 아, 달러. 그 여러분이 먹었던 영양소. 딥무시. ATP. 야. 여러분이 먹어줬던 영양소들을 그대로 쓸 수 없어. 세포에서 쓸 수 있는 화폐 신사임당권을 바꿔줘야 돼. 그 신사임당권으로 화폐로 바꿔준다라고 비유해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해줬던 거고, 실질적으로는 ATP라는 화학적 분자로 바뀌어진 새로 ATP가 ADP로 쪼개지면서 에너지를 갖다 쓰는데, 그걸 세포호흡을 하는 장소가 마이토콘드리아. 세포호흡하는 장소, 다른 말로 물질대사 하는 장소. 여기 엽록체는 아닐 거잖아. 네. 엽록체는 뭐해? 광합성하는 장소. 그죠? 뭐 다 합성하면 이중 뭐. 아니요, 그렇게 단순하게 외우면 안 돼. 당연히 단백질 합성이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건데. 아, 그지? 무조건 합성이라고 해서 이주막이라고 외우면 안 돼. 네. 단순하지 않아요, 생물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광합성이니까 얘는 식물만 하잖아. 식물만 갖고 있겠죠, 엽록체는. 네. 그죠? 근데 이건 식물만 갖고 있지만 only. 근데 미토콘드리아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 진핵세포라면 다 갖고 있어. 그래서 식물세포도 갖고 있고, 동물세포도 갖고 있고, 효모도 갖고 있고, 네. 여기 지금 진화된 형태의 아메바, 집신벌레 모두 다 갖고 있어, 마이토콘드리아. 그죠? 그래서 온니가 아니라 동물, 식물, 또 균계, 그죠? 이렇게 또 뭐 원생생물계 다 갖고 있어요. 지금 아메바나 집신벌레들이 다 원생생물계, 얘네들이. 원생생물계. 그 다음에 자 핵막도 이중막 구조로 있고,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마이토콘드리아 엽록체 어떻게 생겼냐? 마이토콘드리아 인지지 이중층 막 구조. 기능은 다 설명했으니까 그림만 보고 가. 문제 풀 때 나오니까 이렇게 막 구조로 쌓여 있고 바깥에 막이 있어요. 왜 막? 지금 세포 안에 있는 거야. 세포 네. 바깥에 있는 게 아니야. 네. 핵이 있고, 핵도 있고, 핵 외에 마이토콘드리아가 핵 속에 세포들이 또 있는데, 바깥에 이렇게 외막이 있으면 또 다른 막 구조에 쌓여서 또 다른 막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안쪽에 이렇게 얘가 이렇게 주름이 되게 많이 져 있는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어. 아? 이렇게 주름이 많이 져 있는 형태. 그래서 그림에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 이렇게 그려져. 단순하게 그려져는 거. 마치 핫도그에 케찹 막 뿌려진 것처럼. 네. 근데 이게 내부가 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막으로. 오케이? 외막이 있고 내막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산소 들어가고, 그죠? 산소 들어가고 또 뭐도 들어가. 영양소도 들어가서, 그죠? 영양소, 산소가 들어가면 마이토콘드리아 안에는 세포를 하게 하는 효소가 있어서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효소 덕분으로 뭘 만들어줘? 생명활동 에너지를 만들어줘. 그죠? 생명활동 에너지, ATP 같은 걸 만들어줘. 그리고 일부는 열 에너지가 생기고, 그죠? 그리고 다 분해된 이산화탄소나 물이랑 노폐물이 발생이 되는 거지. 나오는 거지, 이렇게. 오케이? 응.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는 또 뭐 있냐? 미토콘드리아 엽록체는 미토콘드리아 자체 DNA를 갖고 있어. 미토콘드리아 자체 DNA. 신기하지? 마치 세포를 하는 세균이 있었는데 그 세균을 진핵세포가 먹어서 같이 공생했다라고 판단해도 돼. 네, 왜? 자신의 자체적인 DNA를 갖고 있으니까. 미토콘드리아 자체 DNA를 갖고 있으니까. 돼요? 그래서 바깥에 막이 있고 또 하나의 또 내막을 또 갖고 있어. 주름진 내막을 가지고 있는 구조. 세포를 하는 장소가 되는 거고, 엽록체 하나만 해줄게. 엽록체. 자, 식물이 가지고 있는 엽록체는 어떻게 되냐? 얘도 인지지 이중층 막 구조야. 바깥에 막이 있어. 오케이? 막이 있어. 근데 막이 있는데 이 막이 외막이 있고, 실질적으로는 얘가 삼중막이야. 실질적으로는 삼중막인데 문제 풀 때는, 왜냐면 생물하는 사람들이 너무 디테일하게 나눠지면 되게 뭐가 많아, 외우기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공통적으로 다 얘도 그냥 이중막으로 취급하자라고 한 거야. 네. 그래서 이중막이 맞아. 오케이? 정확하게는 외막, 내막, 틸라코이드막 해서 3개의 삼중막인데, 그지? 근데 이중막 구조에 해당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바깥에 회막이 있고요. 안에 또 내막이 또 있어요. 이렇게 막구조를 또 갖고 있어요. 내막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틸라코이드라고 하는 동전이 쌓여진 것처럼 조금 더 길쭉하게, 탕원형으로 길쭉하게 그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동전이 쌓여진 것처럼 하는 막구조를 또 갖고 있어. 예, 이 지금 동그라미 이 하나도 인지지중추 막구조로 되어 있는 거야. 지금 얘가 틸라코이드 막이야. 얘가 틸라코이드 막. 네. 동전 틸라코이드가 쌓여있고, 여러분 중학교 때 엽록소 배웠던 기억나죠? 예. 엽록체가 녹색인 이유는 엽록소라고 하는 녹색 색소가 빛을 적색광과 척색광을 대부분 흡수하고 녹색광을 우리 눈으로 반사시키니까 녹색으로 보여요. 이거였었잖아. 그치? 그 빛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게끔 해주는 녹색광을 반사하고 청색광, 적색광을 흡수해주는 엽록소가 이 틸라코이드 막에 꽂혀져 있는 거야. 그래서 빛에너지를 막 받아. 광선을 막 띄워. 그래서 고에너지 전자들을 막 띄워가지고 그 다음 광합성 CO2를 고정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내부는 이 엽록체의 하나, 둘, 세 개로 되어 있는 이 엽록체 가장 내부에는 이산화탄소를 고정하게 하는, 광합성을 고정하게 하는 효소를 갖고 있어. CO2 고정 효소, 광합성 효소야. 광합성 효소들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얘도 엽록체 자체 DNA를 갖고 있어. 헉! 얘도 자체적으로 뭔가 광합성을 하는 또 다른 세균을 우리 진핵세포가 먹어서 같이 공생했다라고 봐도 무방해. 엽록체 자체 DNA를 갖고 있고, 미토콘드리아 자체 DNA를 갖고 있고, 그리고 하나의 막, 또 하나의 막, 이중막 구조. 오케이?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 기억해야 돼. 그래서 얘네들은 에너지 대사와 관련된 일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에너지 대사. 그래서 전반적으로 단백질 합성에 관련된 소기관 라이보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라이보솜 빼고 다 설명해서 세포 소기관 유선화. 네. 오케이? 그래서 추가적으로 학교에서 혹시 라이보솜을 설명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을 해줄 거니까 나중에 시험범위 여기 들어가면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숙제는 몇 쪽이냐 넘겨봐. 여기가 시험범위 들어가시는 분 반드시 하셔야 돼. 자, 145쪽에 1번에서부터 2번까지랑 그다음 넘겨봐. 넘겨서 152쪽에 1번부터 7번까지 1번부터 7번까지 끝? 네, 여기까지 끝. 전에 뭐라고요? 152쪽 1번부터 7번이랑 145쪽에 1번